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간절히 원하고, 더 치열하게 행동하고,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성공은 오직 힘겨운 투쟁 끝에만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노력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단순함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창조의 법칙을 뒤엎을 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이루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애쓰고 통제하고 의심하는 내면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당신의 소망은 역설적으로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의 이면에는 결핍과 불신이라는 주파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양자 물리학과 영성을 연결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고 창조자로서의 힘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영상은 여러분의 여정을 지지하기 위한 깊은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힘겨운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단순함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인지 그 양자적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단순함의 원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장에 저항이 적을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형태로 드러난다. 여기서 저항이란 무엇일까요? 저항은 의심, 두려움, 과도한 생각,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와 뒤섞인 소망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은 이미 보이지 않는 잠재적 장, 즉 내재 질서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특정 현실을 선택하거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노력이 아닌 진동의 일치, 즉 공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방송, 주파수에 맞추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정확한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뿐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현실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바로 당신의 라디오 다이얼입니다. 이 진동의 상태가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당신은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공명하게 됩니다. 저항, 즉 의심과 두려움은 라디오의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같습니다. 이 잡음이 심할수록 우주는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지 명확하게 수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잡음을 줄여 맑고 깨끗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힘겹게 노력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정체성과 신념 체계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반응의 95%는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경험과 반복된 생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힘들게 노력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신념이 각인되어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노력의 고리라는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 노력의 고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깊은 무가치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즉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은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려움에 기반한 노력은 매우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신호를 우주에 전송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아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정정이와 같은 잡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양자장, 즉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신회만 반응합니다. 당신의 노력의 고리는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그 실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력의 고리에서 벗어나 단순함을 통해 현실과 공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영적 스승 네빌 고다드가 말한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가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깨끗하고 명료한 내면의 확신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한 알매 상태가 바로 양자장이 반영하는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양자적 관찰과 감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찰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내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반면 감시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살피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찾는 행위입니다. 지금 나타났나?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감시라는 행위는 양자장에 나는 아직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는 강력한 불신의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보며 싹이 텄는지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결코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를 멈추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면의 느낌 속에서 진정한 관찰자로 머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망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단순함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은 뇌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감사, 사랑, 평온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심장과 뇌는 조화로운 상태, 즉 심장-뇌 일관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일관성 상태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자기장이 바로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서명, 당신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힘겨운 노력은 심장과 뇌의 리듬을 깨뜨려 비일관적이고 혼란스러운 전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혼란스러운 장은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하고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이 보여주는 관찰자 효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집중되고 일관된 의식, 즉 일관성 있는 관찰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특정 경험의 입자로 붕괴시킵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순하고 고요하며 일관성을 유지할 때 당신은 강력한 관찰자가 되어 원하는 가능성을 현실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저항과 노력으로 가득 차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관찰은 힘을 잃고 현실은 무작위적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후선 규전학은 우리의 감정 상태, 즉 우리의 전자기장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바꿀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생물학적 현실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저항을 줄이고 단순하고 일관된 상태에 머무를 때 당신은 주변의 에너지장을 재구성하고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하며 양자장으로부터 원하는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강력한 창조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이 원칙을 어떻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당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이 노력의 고리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결과를 걱정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노력의 고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차렸을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1분만이라도 느껴보십시오. 안도감, 평온함, 감사함, 기쁨,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이 맞춰야 할 주파수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영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원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의심이 찾아오고 외부 현실이 당신의 소망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3차원 현실은 과거에 당신이 보냈던 진동의 그림자, 즉 메아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낡은 그림자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진동, 즉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면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믿는 것처럼 당신의 소망이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를 통제하려는 욕구 자체가 가장 큰 저항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며 가장 빠르고 조화로운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운전대를 잡고 억지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다는 느낌을 즐기며 뒷좌석에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능동적인 체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대 베단타 철학의 가르침처럼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모든 가능성을 이미 품고 있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또 다른 버전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힘은 행동의 양에 있지 않고 존재의 질에 있습니다. 현실은 힘겨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동의 일치를 통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를 이루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의심과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구라는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동의 차원에서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내면의 잡음을 줄이고 감정적인 혼란을 가라앉히며 노력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명료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때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다른 선택지가 없이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단순함의 원칙을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십시오. 힘겨운 싸움을 멈추고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는 곳, 바로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여정은 가장 단순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단순함의 법칙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 당신의 의도를 우주에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